안녕하세요. 공면성 디렉터입니다. 연초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해의 전략을 잘 짜보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고 계실 건데, 아이테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해보았습니다. 작년 초에는 티켓팅 미술관을 한번 개관을 해보고,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삼성 SDS라는 회사와 함께 회사에서 만난 미술관이라는 기획으로 전시와 가벽과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한 그런 것도 해봤고, 현대백화점이랑 같이 VIP 아트 크루즈 이런 것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해보니까 어떤 것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좀 감이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전에는 이제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조금 집중을 했었어요. 기관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지원 사업이랑 기관의 용역 사업이랑 상당히 다릅니다. 지원 사업은 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까지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만큼만 돈을 주는 거예요. 또는 이제 예술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공간이 더 잘 될 수 있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돈을, 목적 사업이 지원을 해주는 기관의 목적 사업과 닮아 있는 민간 공간을 지원을 해주는 형태의 사업들이 지원 사업이고, 용역 사업은 기관이 모든 일을 다 쳐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공사가 용역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전시관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은 건축을 하는 회사가 그것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기관에 있는 인력 성분들이 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은 용역의 형태로 아주 다양한 사업이 이제 꾸려지죠. 보통은 이제 가장 큰 곳이 나라장터 이런 곳에 올라오기도 하고, 거기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는 플랫폼이 있기도 하고, 플랫폼이 아니라 담당자가 수의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가 나를 이제 구매하는 것에 가깝죠. 이게 전시 공간 그리고 전문가의 그런 전문성을 기관이 갖고 있지 않은 전문성을 구매하는 형태가 용역 사업이고, 지원 사업은 이 민간 공간이나 작가들이 활동하기 필요한 명목 사업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전에도 사실 아이테르는 지원 사업은 많이 안 했습니다. 예술 관련 지원 사업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사실 예술 관련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는 아주 특이하게 예비 창업 패키지랑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은 경우죠. 아주 특이하게 저희는 아티스트 디렉팅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받게 되는 지원 금액 자체가 한 5배 정도 컸던 것 같아요. 이게 벤처 쪽으로 이제 받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 모델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갤러리 업도 그냥 숭고하고 우아한 전시 예술의 영역이 아니라, 저는 전시 예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시하는 사람 저기 옆에 갤러리보다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전체 사업장들 중에 모든 사업자와 전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커피를 팔던, 카페에서 일을 하던, 어디 샌드위치를 팔던, 햄버거를 팔던, 가구를 팔던, 공기청정기를 팔던,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저는 일단 시장 논리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예술가이기 때문에 하지 못할 것도 없고, 예술가이기 때문에 못할 것도 없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근데 보기보다 막상 이제 스타트업 씬에 들어가 보면은 예술인들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죠. 원래 그 정도의 뭔가 역량을 가지고 사실은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그림을 그리면 이게 한 50만 원 이상에는 팔리잖아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호당 10만 원만 해도 이제 뭔가 이제 10호짜리만 팔아도 한 100만 원 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비싼 물건을 파는데, 우리가 사업가 그리고 창업가 정신없이는, 그리고 충분한 리서치와 고객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거를 판매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통과 씬에서 흐르는 자금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작가들도 저는 조금 더 잘 알고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가벽을 만드는 일이 저는 규모가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제 행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벽입니다. 행사 물품이 필요한 벽을 찾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 벽을 이번에는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아티스트 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소하시는 분들이 자대를 엄청 이렇게 단단하고 예쁘게 잘 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시는 조소 작가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현대랑 삼성 들어갈 때는 저희가 벽을 짰습니다. 벽을 짜가지고 이제 거의 미술관 컨디션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렌탈을 할 때도 그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렌탈 하나가 일주일에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하거든요. 그 전시 벽 하나가. 그런데 이 벽 하나를 만드는 게 낫겠다. 이거를 이제 한 두 번만 돌려도 이제 본전이 보이는 거죠. 하나에 30만 원씩 받으면은 50개씩 렌탈을 해서 이제 반년만 잘 돌려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50개를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만들었죠. 거의 몇 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50개를 만들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이제 야수의 심장 같은 느낌으로 무조건 된다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벽을 썼던 것 같아. 그러면은 이때까지 했던 거를 좀 무리해가지고 가벽을 이제 왕창 만들어서 들고 있자. 그리고 이것을 전국으로 뿌리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9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월까지인데 총 4건이 들어왔어요. 4건이면은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벽 렌탈 같은 것들은 거의 10개 정도 단위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전시 가벽만 렌탈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운송이랑 설치랑 이제 간단한 연출들까지 같이 하시기 때문에 한 번의 견적이 한 번 정도 이제 크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컨텐츠를 팔아서 몇 백만 원을 벌기, 몇 천만 원을 벌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제 하드웨어 서비스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이제 뭔가 최적화되어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나의 감도를 살리면서도,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구매하는 기관에서한테도 충분한 도움을 주면서 그 전시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곳이라니. 그래서 가벽 렌탈이 진짜 진작에 할걸. 돈 모으면은 약간 금 모으는 것처럼 이제 가벽을 만들어야겠다. 이제 내 미래에 대한 투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좀만 더 잘 되면은 이거 공장처럼 만들어서 우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전시 연출을 좀 단번에 진행할 수 있는, 좀 이제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은 나무도 좀 사놓고 관리를 좀 하고 금방금방 이제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게 좀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는 사람들이 좋은 컨디션으로 전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버밀가옥은 그 캐릭터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 많은 디렉터분들이나 그 작가분들, 예술가분들이 버밀가옥의 버밀가옥의 기획은 좀 이제 로컬에 좀 치우쳐져 있을 것이다. 로컬과 신진, 실험에 치우쳐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상황에 맞는 것을 최적의 상태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로컬에 맞춰져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그게 아주 뾰족한 점으로 그것을 이제 돌파해 나가는 형태의 기획을 하는 것이지,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것에서 얼마나 더 뾰족한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버밀가옥에서 가장 로컬적이기 때문에 가장 글로벌 담론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방법을 찾아낸 것이지, 어떠한 이제 반드시 나 로컬만 할 거야, 나는 로컬에서 할 거야, 지역에서 할 거야, 촌에서 할 거야, 도시 싫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만난 미술관은 기획 아주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고, 기획서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이제 사업이 더 커진 거예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삼성 측에서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본사에만 좀 이거를 진행을 할 수 있겠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치들을 처음에 제안서를 처음부터 만들어야겠죠. 처음부터 이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아웃풋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제안서를 보내드렸어요.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로컬 이야기 해야 됩니다, 이러고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당연히 이제 그 환경에 맞게 그 사람이 원하는 전시가 뭔지를 알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로컬 기획자이기 이전에 아트 디렉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이제 임직원들이 교양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술 전시를 관람을 좋은 걸 시키고 싶은데, 이게 왜 좋으며 어떠한
인사이트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느냐, 이게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를 찾은 거죠. 이게 막 사실 이런 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막 교수님들이라고 해서 이거를 잘 돌파하는 것도 아니고, 감성적으로 어떤 한 모먼트를 맞춰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여러 개의 안을 이제 먼저 가지고 컨택을 하는 거죠. A, B, C, D 정도에 되는 안을 가져가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디벨롭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되게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선택이 된 게 바로크부터 그 후기 인상주의까지의 전시였습니다. 그때 전시가 평면으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컨디션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이 포함되는 구간이어야 된다고 이제 그 제약사항이 있었어요. 분명한 구별점과 인사이트를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나 많이 소비된 사람도 안 돼. 고흐만 데리고 하는, 그리고 되게 이제 그 모네만 데리고 하는 그런 전시는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들은 이미 오픈 소스가 돼가지고, 오픈 라이센스가 돼가지고 그것들을 저희가 만들어내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맥락적으로 이것이 왜 인사이트를 주는 작품들인가로 이제 엮어낸다는 것이거든요. 평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이제 미술이 존재하고 지금도 미술이 존재하지만, 평면이어서 의미가 있었던 구간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이제 막 고대 그리스부터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전 사실 완전히 그 힘이 있는 자들의 것이었잖아요, 미술 자체가. 여기 옛날에는 그림을 그리는 거가 사실 산업혁명 이전까지 그 육체적인 노동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의 수가 극히 적었기 때문에 미술을 소비하기 시작한 시점부터의 예술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네덜란드 예술부터 그 뭔가 그 무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여유를 얻는 그 시점부터가 저는 그 현대인들이 공감을 하면서, 그 시대적인 공감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인류는 점점 저는 여유로워지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저것도 예술이야? 저게 무슨 작품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몰라서 하는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여유롭기 때문에 그것까지 관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이게 그 동물적이고 물리적으로 바라본다면은.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것들이 또 종말이 있어요. 그 평면 예술의 종말이 있거든요. 이게 시각적으로 뭔가 이거 좀 다르네. 이게 뭐 이제 그 레이아웃이 다르네, 뭐 색이 다르네, 소재가 다르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유로운 사람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림을 그려왔어요. 물감 위에, 이 네모칸 위에 물감을 바르는 일을 몇백 년 동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평면에서 해낼 수 있는 실험과 여러 가지 뭐 실천들은 이미 다 했어요. 저는 이게 후기 인상주의에서 거의 모든 레퍼런스들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추상이던 뭐 상상을 해서 그리던, 작가마다 뭐 기법이 싹 다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바로크부터 후기 인상주의까지의 작가들 군에서 모든 도상이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평면 안에서는. 그 이후로는 저는 그게 사실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거기까지의 그 평면 작업들에서 저는 이제 화면 안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서사는 거기다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인류가 여유롭기 시작해서 기록을, 그림이라는 것으로 하기 시작한 삶에서부터의 역사적인 사건들로 이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당시만 해도 그 기록할 만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렸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뭐 더 개인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명작 같은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과 사건으로 그 그림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비슷한 시기인데도
이제 이 작가가 표현한 방법과 같은 그리고 닮은 사건인데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바로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바로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후기 인상주의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아는 작업이 많습니다. 후기 인상주의는 워낙 유명한 작가님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한국인들한테 좀 친한 작가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크나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작가들은 좀 생소한 사람으로 연출했어요. 들라크루와 이런 사람들은, 미술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대신에 그 작가들이 엄청나게 자극적인 그림들을 그려냅니다. 이제 뭐 데뷔나 그런 이제 제스처나 모션들이 사진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리고 유화로만 그려내야 남길 수 있는 그런 감성들을 조금 더 이제 그 웅장한 느낌을 주는 것들을 좀 옛날 그림으로 좀 채택을 하고, 좀 친숙한 그림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서사를 통해, 서사들은 이제 후기 인상주의 작가들로 이제 마련한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리스트업 하는 것들도 전공자 분들한테 이제 한 점 한 점 그 좀 피드백을 구해서 서사를 구성해서 나간 거죠. 근데 이것들도 한 100점 정도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옛날 작업들 중에는 나체도 많고 좀 노골적으로 어떤 것을 묘사하는 작업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로비에 걸릴 수 없다, 뭐 이제 그런 피드백을 좀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좀 제외하고 한 80점 정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작품마다 이 작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 설명이 가능한 작업으로 이제 리스트업이 됐던 것 같습니다.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이랑 처음 해보니까 이게 삼성만큼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전문가처럼 이제 말을 들어주시니까 그러면은 진짜 한 점 한 점 이제 다 디테일하게 디렉션을 만들었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딱 태그를 하면은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이랑 텍스트로 넘어가는 형태의 그런 작업도 이제 진행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잘 만들었던 것 같은데, 작업이랑 NFC 태그 같은 것들은 이제 거기 회사에 좀 드리고 왔고, 이 가격은 저희가 그 렌탈 형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막 좀 잘 하고 싶어가지고 좀 긴장을 많이 하고 만들어서 그런지 가격이 엄청 튼튼하고 단단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후에도 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딱 보기에도 첫눈에 봐도 와, 이거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 얼마에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진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이제 아이테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잘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이제 저는 이걸로 한번 안정적인 형태의 사업을 좀 전개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내가 좀 이제 그 돌파구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근데 다들 아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많은 내용의 그런 제안서들도 가지고 있고, 용역 사업이라고 하면은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이때까지는 그 뭐 기획자가 기획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 기획을 하자 하면은 저는 그 페이퍼를 채우는 거는 기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기획자가 뭐 설계를 하고 그것을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어야 된다. 사실 기획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그런 예술 씬에서는 뭐 기획자가 뭐 대단한 사람인 양, 그 글을 써내고 연결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제품을 이때까지는 선택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가벽이 없었으니까. 근데 가벽을 가지니까 이거를 상당히 이제 상당히 든든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기획자는 반드시 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했나 좀 아쉬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지금 기획을 시작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냥 전시 만들어요, 이게 막 기획해요라고 말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사람은 당장 판매하거나 수익을 얻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제품이 완벽하게 있기 전까지는 그런 게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뭐 기획자 분들이라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 맞는 그리고 가치관에 맞는 그런 제품을 하나 개발을 하셔서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그렇게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저의 그 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